2025년 7월 13일 일요일 M스쿨 101을 진행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계속 M스쿨 101 시간을 통해서 신규 후원, 또 리크루팅에 관련된 그런 교육들이 좀 진행되고 있는데요. M스쿨 101 시간에 좀 충실하고자 합니다. 지금 어떤 그런 사업 방법론에 대한 교육이 중요한 시점이니까 함께 해주시기 부탁드리고요. 뭐 지난주 또 그 전에 있는 학습 동영상을 복습을 해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해보셨다고 생각을 하고요. 자, 오늘은 바로 이어서 거절 유형별 대응 전략이라는 이러한 주제로 M스쿨 101을 진행해 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교육이에요. 거절 유형별 대응 전략. 제가 이 강의를 준비하면서도 갖고 있는 생각이 저희 PM 비즈니스는 네트워크 마케팅 기반하고 있고, 우리가 제품에 대한 정보나 어떤 사업에 대한 정보, 사업의 기회를 전달하면서 멤버십의 조직을 구축하고, 그러한 멤버십의 조직을 또 관리하고 경영하고 그러한 비즈니스가 저희 PM의 비즈니스인데, 누군가한테 무언가 전달이 일어나야 돼요. 즉 신규 후원이 일어나야 지금 말씀드린 이 멤버십 조직이 형성이 될 것이고, 즉 네트워크를 만들어 나가는 비즈니스이기 때문에, 그런데 그러한 전달하는 과정에서 어떤 거절이라는 거는 당연한 거다. 당연한 거다라고 생각하시고 사업에 임하는 게 좋습니다. 거절은 당연한 거예요. 당연한 거. So what? 이런 얘기 하잖아요. 어, next. 거절하면 지금 타이밍이 아니구나. 나를 거절한 것이 아니라 그분의 타이밍이 아닌 거죠. 그래서 어쨌든 이런 거절에 대한 어떤 유형들을 별로 어떻게 하면 전략을 수립해서 좀 더 확률을 높일 것이냐. 이게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거절 유형별 대응 전략이라는 부분을 가지고 교육 진행할 건데, 거절 유형별 대응 전략이 앞서서 이런 거절에 대해서 내가 어떻게 하는 부분에서 먼저 알아야 될 내용이 있어요. 어제죠. 어제 네트워크 마케팅 비즈니스의 매력이라는 그러한 부분으로 어제 멘토링 특강이 진행이 됐어요. 그 교육을 했던 이유 중에 하나도 그런 거절에 대해서 내가 효과적으로 대응하려면 일단 네트워크 마케팅 비즈니스, 이 비즈니스 매력부터 정확히 알고 있어야 돼요. 제가 멘토링 이런 말씀드렸습니다. 매력 있는 사람에 사람이 모이듯이 우리 비즈니스의 매력을 정확히 알고 있어야 되고요. 그 매력을 정말 느껴봐야 돼요. 사업 진행하면서. 그런데 이런 매력이라는 부분이 제가 21가지 정도를 뽑아놨었는데, 뭐 첫 번째 한번 이 매력에 대한 부분을 먼저 점검을 하고, 이 매력을 알아야 내가 거절에 대해서도, 너같이, 이런 거 있잖아요. 나의 매력을 모르네. 우리 사회의 매력을 모르네. 대응하는데 분명히 필요한 내용이기 때문에 다시 한번 점검을 하고 말씀드릴게요. 뭐, 멘토링 특강 시간을 통해서 했던 내용이니까 나중에 한번 다시 보시고요. 하루 네트워크 마케팅 비즈니스의 매력은요, 저비용으로 시작이 가능하다. 이 1번, 저비용으로 시작 가능하다. 왜 이러한 부분에 이 PM의 비즈니스를 모르고 거절하는 분이 있거든요. 그럼 이러한 비즈니스 매력을 얘기해줘야 되거든요. 저비용 시작이 가능하다. 두 번째, 시간과 장소의 유연성을 가질 수 있다. 소득의 무한한 가능성이 있다. 개인 성장과 자기 개발에 또 기여될 수도 있다. 사람들과의 관계 형성을 만들어가는 그런 즐거움도 있고, 또 팀워크의 즐거움, 또 소비자에서 사업과로 전환할 수 있는 그런 비즈니스고, 파이프라인을 만들 수 있는, 파이프라인 소득, 패시브 잉을 만들 수 있는 비즈니스고, 또 글로벌 사업 기회를, 주는 것이 또 네트워크 마케팅 비즈니스 매력이고요. 목표 지향적 라이프 스타일을 만들어 나갈 수 있고, 또 성공적인 롤모델과 멘토링 시스템에 의해서 성공에 더 쉽게 다가갈 수 있고요. 또 재택 근무와 가족 중심의 라이프 스타일을 또 구현할 수 있고, 제품에 대한 신뢰와 자부심, 또 제한 없는 시장, 장기적인 경제적 안정성, 그리고 자유로운 사업 확장, 인생의 두 번째 기회를 만들어줄 수도 있고요.
디지털 기술을 활용하는 또 할 수 있는 그런 비즈니스고 도전 정신과 성취감을 느낄 수 있고 커뮤니티와 소속감 또 사회 인식의 변화가 지금 있는 그런 매력들을 좀 말씀을 이미 알고 있어야 돼요. 자, 그러면 어떠한 거절에 대한 유형들이 있냐 그 유형별로 살펴보면서 거기 어떻게 효과적으로 대응할 것인가 이 부분을 좀 말씀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네트워크 마켓 비즈니스 매력을 먼저 잘 생각하시면서 들으시면 좀 더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아요. 자, 첫 번째, 거절 유형 첫 번째 어떤 유형이 있으면요. 정보 부족형이라고 해서, 어, 이 PM에 대한 정보를 얘기하는데, 이런 반응을 보이는 분들이 있어요. 잘 모르겠어요. 이런 건 처음 들어봐요. 다른 일이 바빠서 알아볼 시간이 없어요. 이 네트워크 마케팅에 대한, 어떠한 정보가 아예 없는 분들도 있어요. 없는 분도 있어요. 어? 잘 모르는, 진짜 모르는 거죠. 사람들이 내가 항상 말씀드리지만, 아는 만큼 보인다. 잘 모르겠다. 응? 잘 모르겠다. 모르겠어요. 이런 건 처음 들어봐요. 이런 식으로 거절하는 분들이 있어요. 다른 일이 바빠서 알아볼 시간이 없어요. 이렇게 거절하는 분이 있거든요, 분명히. 그런 분들은요, 이때 많은 사람들이 빠지는 함정이 뭐냐. 이 친구 모르네? 그러면서 너무나 많은 정보를 막 뿌리는 분이 있어요. 그 함정에 빠지는 겁니다. 모르니까 정보를 막 주는 거예요. 근데 그럴 때는 그 좀 무지한 분에게는 그렇게 하면 안 돼요. 그렇게 하면 안 되고, 대응 방법이요. 간단하고 명확하게 핵심 정보를 다시 전달하는 게 좋습니다. 막 무언가를 너무 많은 걸 알려주기보다 간단하고 명확하게 핵심 정보를 다시 전달하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 사람에게 내가 떻게 전달할 것이냐. 조금 이때 빠지지 말아야 될 함정이 너무 많은 정보를 막 보내주는 거. 절제가 필요해, 절제. 절제. 중요한 게 그분의 관심사를 파악하여 필요한 정보만 제공해야 된다. 이 사업에 대해 잘 모르니까 제가 자료를 준비해서 설명드릴게요. 혹은 짧게 요약해 드릴게요 하면서 가장 중요한 거는 절제하면서 핵심적인 정보를 또 그 사람의 관심사에 맞게 파악해서 필요한 정보를 제공해 주는 거. 이런 말씀 드리잖아요. AI가 되어 있지 않은 분이죠. 어텐션과 인터레스트, 즉 주목이 되어 있지 않고 주목이 되어 있지 않고 그리고 호기심 관심도 없는 상태. 그런 분들에게 무언가를 막 알려주려고 하기보다 왜 알아봐야 돼? 니즈를 건드려줘야 돼요. 몰라서 이 사업에 대해서 모르는 분도 있어요. 그런 분들. 이런 분들에게 이 정보 부족형, 잘 모르겠어요. 이런 건 처음 들어봐요. 그리고 이제 다른 일이 바빠서 알아볼 시간 없어요. 아예 모르니까 아예 관심도 없는 거죠. 쉽게 얘기해서. 관심도 없는. 그런 분들에게는 진짜 훅 좀 찔릴 수도 있는 그분이 관심을 가질 만한 그러한 어떤 정보부터 정말 필요한 정보를 절제하면서 간단하고 심플하게 핵심 정보를 전달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잘 생각해 보세요. 그런 분들이 있는지. 여기 있는 분들은 어떻게 지금 하고 있는, 지금 보면 조은경 사님 들어오셨는데, 조은경 사님 같은 경우가 아마 이런 정보 부족형이었을 수도 있는데, 어떻게 PM 사업에 대해서 관심을 갖게 됐는지, 그런 부분을 우리가 좀 체크해 볼 수도 있겠죠. 쉽게 얘기해서.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네트워크 마케팅에 대해서 전혀 해본 적도 없고, 아예 자기의 관심 밖에 있었던 분들, 그런 분들에게는 다시 말씀드리면 절제하면서 핵심적인 명확하고 간단하게 그분의 관심사를 파악하면서 필요한 정보를 하나씩 하나씩 던져주는 게 좋다. 이런 말씀 드립니다. 자, 두 번째 유형은 어떤 유형이 있을까요?
두 번째 유형은요, 신뢰 부족형 분들이 있어요. 신뢰 부족형, 거절 유형별로. 이 신뢰 부족형은요, 이런 식으로 거절을 해요. 정말 믿을 만한 사업인가요? 왜? 이런 얘기 이분이 했는지, 어떤 이유인지 모르겠지만, 정 믿을 만한 사업이냐? 피라미드 아니에요? 이분은 뭔가 아는데 아주 좀 제대로 된 정보를 모르고 있는 거죠. 이 회사가 안전한지 모르겠어요. 어? 신뢰 부족형. 이분은 어떤 경험적인 부분에서 이러한 네트워크 마케팅, 비스무리한 그러한 거를 뭐 전달받았던 경험이 있거나, 응? 어떤 주변 사람들에게 부정적인 얘기를 많이 들어서 내가 전달하는 정보에 대해서 정말 믿을 만한 사업이냐, 정 믿을 만하냐, 이게 사기 아니야? 피라미드 아니에요? 사기 아니에요? 이러면서 거절하는 사람이 있어요. 이 회사가 안전히 모르겠어요. 자, 이런 분들에게는 회사의 공신력, 연역, 인증, 성공 사례, 이러한 부분들을 좀 보여줄 필요가 있어요. 특히 우리 PM의 장점 중에 하나 뭡니까? 이러한 인증들이 굉장히 많고요. 정말 공신력 있는 회사라는 자료나 그런 것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아마 PM에 대해서는요, 뭐 알아보면 알아볼수록 전 세계 글로벌 DSN 선정 6위의 기업이고, 한국 3위의 기업이고, 엄청난 매출을 기록하고 있는 회사고, 회사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는 정말 몰라서 모르는 거지, 알고 나면요, 이 회사 정말 대단한 회사인데? 이런 얘기를 할 수밖에 없어요. 어쨌든, 그러한 회사에 대한 좀 믿음이 없는 분들에게는 그런 걸 많이 어필을 해야 되고요. 개인적인 경험과 성공 사례를 공유한다? 이런 방법 되게 좋아요. 이분이 믿지 못하는 부분에서 사장님, 많이 나오는 레퍼토리가 있어요. 사장님, 저도 처음에 이러한 비즈니스를 전달받았을 때, 사실은 뭐 부정적인 사람이었다. 그런데 제대로 알아보니까 그게 아니더라. 그럼 자기 경험을 얘기해 줄 수도 있고요. 다른 사람의 또 경험을 얘기해 줄 수도 있고. 그리고, 제가, 제 스폰서님은요, 이 사업을 통해서 저는 많이 활용하는 부분이 그거죠. 제 위에, 우리 한국에 제 위에 업라인 스폰서 세 분이 계신데, SC라는 직급이 계신데, 그 직급이 어떤 직급이면, 월 억대 수익도 만들 수 있는 직급이다. 그리고 그분이 처음에 사업을 시작해서 어떻게 성장했는지 다 지켜봤다. 이런 얘기도 할 수 있겠죠. 중요한 건 이런 분에게는 한번 자세히 알아보면서 오해가 풀리실 거예요. 라는 식의. 즉, 이분은 우리가 얘기하는 부분이 있죠. 누구나가 우리 사업에 대해서 첫 번째 얘기하는 유형은 무지한 사람이었고 어설픈 지식을 갖고 있는 분들에게는 아, 그런 분들은요 오해를 한다고 오해 다 그게 그거지. 그런데 이 오해를 이해로 바꿔주면서 신뢰를 주어야 돼요. 근데 그 신뢰를 주는 게 회사의 어떤 공신력이 있는 그런 자료들을 보여줄 수도 있고 개인적인 경험을 얘기해 줄 수도 있고 다른 누군가의 성공 사례를 공유해 줄 수도 있고 그분의 오해를 풀어줘야 되고 때로는 자기의 어떤 경험 중에도요 안 좋았던 경험도 얘기해 줄 수 있어요. 저도 사장님이 그렇게 생각하는 거 저도 이해가 된다. 저 또한 예전에 그런 경험이 있다. 하지만 PM은 다르더라. 저도 그런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보면은 저도 이 네트워크 마케팅을 다년간 진행하면서 또 많은 경험들이 있는데 제가 PM을 처음 알아볼 때도요. 저도 솔직히 어떤 처음부터 너무 많은 어떤 기대를 했던 건 아니었어요. 그런데 제가 어떤 생각이 들었으면 미국계 회사든 뭐 한국계 회사든 기타 나라 회사든 여러 어떤 회사들이 있는데 생각해 보니까 한국에 유럽계 회사가 한 번도 들어온 적이 없었고요. 그래서 반신반의하면서 알아봤었고 근데 제가 PM 사업을 하면 느낀 게 진짜 PM은요 시간이 흐르고 알면 알수록 더 많은 확신과 비전을 주는 회사. 진짜 그런 회사입니다.
제가 PM 사업한 지 이미 4년이 넘었는데, 저는 지금도, PM에 대해서, 정말 파면 팔수록 아직도, 무궁무진한 그런 비전을 주는 회사. 앞으로가 더 기대가 되는 그런 회사예요. 그래서 거절하는 유형 중에 두 번째가 이런 신뢰 부족형. 그런 이유로 정말 믿을 만한 사업이냐, 피라미드가 아니냐, 사기 아니냐, 이게 안전하냐, 그런 분들에게는 신뢰를 형성해 가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 중요하다. 이런 부분, 이러한 신뢰 부족형이라고 판단되면은 내가 어떠한 전략으로 대항해야 될지 좀 생각해 보았으면 좋겠고요. 자, 세 번째, 어떠한 유형이 또 있으면요. 경제적, 경제적 부담형. 이런 분들 많이 있을 거예요. 들어보니까 이제 PM 사업이 어떤지 알 것 같고, 또 들어보니까 정말 믿을 만한 회사고, 정말 괜찮은 제품인 것 같고, 다 좋아. 다 좋은데, 이 경제적인 부담형 갖고 있는 분들이 있어요. 돈이 없어요. 이런 식으로 거절하는 거죠. 돈이 없어요. 초기 비용이 부담돼요. 투자할 여유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것도 어찌 보면은 이러한 이제 경제적 부담을 가지면서 좀 이렇게 피하려고 하는 분들이 있어요. 자, 그런 분들에게는 초기 투자 대비 기대 수익을 명확히 설명해 주셔야 돼요. 이분은 이런 분들 중에는 보상 플랜을 제대로 이해 못했거나 어떤 사업에서 수익적인 어떤 비전을 못 보신 분일 수도 있어요. 또 그런 분일 수도 있어요. 진짜 사업에 대해서 이게 돈 되겠다 느끼면요. 돈 없어요. 없는 사람인데 어떻게든 구해서 옵니다. 진짜예요. 어? 많이 봅니다, 그런 분들. 어? 돈이 없어 못한다. 그런데, 뭐, 저희 비즈니스는요, 제가 말씀드리지만, 저희가 이제 첫 번째 뭐 제안하는 거는, 풀세트와 데모백. 제가 말씀드린 첫 번째 우리가 패키지, 즉, 패키지와 데모백을 먼저 전달하지 않습니까? 패키지가, 그러니까 가족팩이라고 하는 풀세트, 이 패키지가 94만 5천 원이에요. 데모백이 얼마예요? 데모백이 3만 9천 원입니다. 두 개 합쳐봤자 98만, 저 얼마나 했죠, 어제? 98만 4천 원 정도밖에 안 될 거예요. 응? 98만 4천 원? 100만 원도 안 돼요. 98만 4천 원 정도 내가 이분 얘기대로 초기 비용이라고 이렇게 생각한다면, 물론 초기 비용은 아니지만 내가 어떤 소비가 그 사업과 연결되는 비즈니스인데 98만 4천 원? 자, 이거 같은 경우도 보통 우리는 신용카드가 있는 분들은 10개월 할부로 어, 구매를 해서 한 달에 한 10만 원 정도 안 나오는 금액으로 사장님 사업을 진행하셔서 한 달에 10만 원도 안 되는 돈 사장님 어차피 카드로 결제하면 결제가 다음 달에 나오잖아요. 결제한 거에 대해서 사장님, 그 안에 10만 원도 못 벌 거 아니야. 저는 이렇게 얘기해줘요. 10만 원도 못 벌 거 아니야. 사장님이 어, 가족배 하나만 추천하셔도요. 7만 8천 원 또는 15만 6천 원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사장님이 풀세트 하나만 지금 추천 판매해도 사장님 결제에 문제 없겠죠? 이 제품 공짜로 먹는 거 아니에요? 라고 얘기할 수도 있는 거고. 그리고 뭐 사장님 또 어떤 분들 이런 얘기도 있겠죠. 사장님 저희 패키지 뭐 데모백 뿐만 아니라 사장님 같은 분들을 위해서 자 이런 뭐 할부도 힘들어. 분을 위해서 저희는 오토십이라는 제도가 있다. 3개월 약정 구독 프로그램인데 이 프로그램을 활용하시면 13만 7,100원으로 사업을 시작할 수가 있습니다. 라고 얘기해 줄 수도 있겠죠. 제가 두 번째로 제안하는 건 오토십을 신청하고 거기에 데모백 플러스 액티브 한 통 정도. 그러면
한 21만 8,700원. 21만 8,700원 정도. 21만 8,700원 정도로 사업 시작할 수도 있다. 자, 이렇게 초기 비용, 사장님, 이때 잘 얘기했죠. 일반 비즈니스와도 비교도 해보세요. 사장님, 저희가 하는 건 비즈니스거든요. 사업이거든요. 무언가 내가 창업을 한다면 조그만 치킨집 하나 하려도 5천만 원, 1억 들어갑니다. 21만 8,700원 정도의 초기 사장님 얘기하는 비용이라 한다면 이 정도의 어떤 비용으로 초기 비용으로 시작할 수 있는 사업이 몇 가지나 있습니까? 전 이런 얘기 많이 해요. 내가 한 달에 1,000만 원, 2천만 원, 3천만 원을 버는데 제가 한 달에 지출하는 비용은요. 옷옷이 딸랑하고 있고요. 때로는 뭐 특별 행사나 필요한 제품들을 구매하는 거. 음? 처음에 저도 제품 다 먹고 싶으면 못 먹었어요. 하지만 지금은 제가 버는 범위에서 10% 안에서는 제가 마음껏 제품을 저희 건강을 위해서 저는 먹고 있어요. 그럼 사장님 처음 시작할 때 그런 부담 알 수 있지만 사장님 PM 사업은요 한 3개월만 집중하시면 사장님 말씀하시는 그 이상의 손익분기점 넘길 수 있습니다. 큰 비용이 들어가는 게 아니잖아요. 라고 하면서 초기 투자 대비 기대 수익을 명확히 설명해 주시면서 보상 플랜을 다시 한번 제대로 찝어줄 필요가 있어요. 내가 카드 썼더라면 결제에 문제가 없게끔 왜 문제가 없는지 비용 부담 줄일 수 있는 옵션 이 말이 그거죠. 분할 결제 패키지 같은 경우도 후세 같은 경우도 10개월 할부로 해서 10만 원도 안 되는 금액 저는 솔직히 지금 생각해봐도 이런 경제적인 부담 느끼는 분에게 도리어 오토십보다 어찌 보면은 패키지가 더 나을 수도 있겠다는 생각을 많이 해요. 10개월 할부로 하게 되면 기존 3종 제품이 되는 거고 거기에다가 저는 타워 칵테일 6박스, 리터 6박스에 액티바이 3통 거기에 데모백 하나 구매하니까 98만 4천 원으로 그리고 저 같은 경우는 판촉 목적으로 액티바이 2통을 주기도 해요. 그럼 액티바이 6통을 해주는 거잖아요. 가장 싸게 제품을 그분이 확보하는 방법이에요. 그리고 그분이 결제하는 건 10개월 할부로 하게 되면 한 달에 10만 원도 안 되는 금액 결제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자기의 퍼스트라인이 구축이 된다면 그때 오토집 추가해도 되니까 나중에 추가해도 되니까 어? 도리어 이 부분이 더 부담이 없을 수도 있어요. 분할 결제라든가 아니면 소규모 시작하는 거예요. 오토십 제도를 저희 3개월 약정 구독 프로그램을 활용해서 제안을 하든가 이렇게라도 할 수 있다는 거죠. 쉽게 얘기해서. 작게 시작해서 점차 확장할 수 있어요라고 하면서 저희는 오토십이든 아니면 패키지든 사업을 시작할 수가 있다. 할 수가 있다. 그리고 결제에 전혀 부담이 없다. 이런 부분을 강하게 어필해 줄 필요가 있어요. 사업으로 하는 분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사업 전달에 있어서 돈이 없어서 경제적인 부담 때문에 선뜻 사업에 뛰어들지 못하는 분에게 내가 어떤 식으로 그런 거절을 내가 잘 효과적으로 대응할 것이냐. 이런 부분을 잘 풀어내야 돼요. 자, 그럼 또 어떠한 거절 유형이 있을까요? 네 번째, 시간 부족형. 이런 거절 유형이 있습니다. 이런 분들이 거절을 어떻게 하면요. 시간이 없어요. 지금 다른 일이 너무 많아서요. 바빠서 추가적인 일을 할 수가 없어요. 이런 분들이 있어요. 진짜 바쁘게 사는 분들이 있어요. 바쁘게 사는 분들. 제가 얼마 전에 제가 이번 주 토요일 정도에 또 제가 지금 현재 컨택을 약속을 잡은 분이 있는데
그분 같은 경우 제가 얼마 전에 이제 컨택할 때 대화 내용이 좀 떠오르는데, 그분은요, 하고 있는 일이 24시간 대기하는 일이에요. 앰버런스. 환자 이송 일을 하는 사람이거든요. 응급환자 이송. 앰버런스. 근데 그것도 병원에 소속돼서 일하는 분도 있지만, 약간 프리랜서식으로 콜을 받아서, 그런 앰뷸런스를 하시는 분도 있어요. 그런 일을 하는 분이에요. 그러니까 항상 대기조야, 대기조. 24시간 대기조. 물론 이제 그 얘기할 때 일을 하다 보면 이제 언제 시간을 좀 비고 이런 걸 안다고 하는데, 그러면서도 밤에는요, 투잡으로 야간에 배달 부업도 해요. 투잡을 해요. 그전에는 쓰리잡도 했어요. 그런 분인데 진짜 PM을 제대로 알아볼 시간도 없고 사업을 한다고 해도 쉽지가 않은 진짜 열심히 사시는 분이거든요. 근데 그분하고 제가 컨택을 어떤 얘기를 했으면 제가 잘 보면은 투잡, 쓰리잡 하시는 분들이요. 도리어 자기가 지금 하는 일에 적응이 되면 또 다른 일을 하나 더 추가하는 게 또 어려운 일이 아니에요. 도리어. 백수들이 항상 더 시간이 없는 거지. 백수가. 지금 열심히 사시는 분들은요. 투잡 하시는 분들은요. 쓰리잡도 할 수 있어요. 마인드가 그래요. 근데 여유만 있으면 난 또 쓰리잡도 하겠다. 이런 마음이 들고 있어요. 그래서 PM 사업에 대해 어떻게 어필했냐? 우리 사업은 자유롭게 시간을 활용할 수 있는 일이다. 특히 요즘 시대는 더욱더 온라인 시스템이 더욱더 발달돼서 더 쉽다. 그분도 이렇게 얘기하더라고. 맞아. 나도 가능하면 쓰잡도 할 수 있어. 이러더라고요. 그럼 미팅할 시간이 맞지가 않더라고. 그래서, 자기가 토요일 날, 일요일 날 쉰다 그랬나? 예, 아무튼 토요일 날, 그럼 그 일주일 중에, 시간을 좀 뺄 수 있는 시간이 언제냐? 토요일 날 오후 저녁 시간에는 시간을 뺄 수가 있대요. 그러냐? 어? 일요일도 시간을 뺄 수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면 일요일과 토요일 날 저녁 시간부터는 시간이 있네요? 그럼 이번 토요일 날 한번 만나서 제대로 한번 PM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는 시간을 갖는 거 어떻겠냐? 오케이 하더라고요. 응? 그런데, 자, 이렇게 시간이 정말 부족한 분도 있지만, 거의 대부분은요, 시간이 진짜 없어서 시간이 바쁘다 하는 분도 아닌 경우도 많아요. 그 진짜 물리적인 시간이 없는 건지, 있는 건지 체크하셔야 되는데, 이럴 때는 시간 대비 효과적인 모델링을 강조해야 돼요. 저희는 자기 편한 시간에 시간과 에너지를 투자해서 할 수 있는 일임을 강조해 줄 필요가 있죠. 짧은 시간에도 성공 가능하다는 사례를 또 제시해 줄 필요가 있어요. 제가 부업으로 하시는 분들 중에서 좀 잘 됐으면 하는 분들이 그런 성공 모델이 좀 많이 나와주면 좋겠다는 생각을 많이 하는데, 뭐, 극단적으로 얘기하면요. 하루에 30분만이라도 투자하면 할 수 있는 사업이다. 할 수는 있죠. 어? 단지 자신의 투자된 시간이 적다 보니까 시간이 좀 늦어질 수도 있겠지만. 근데 이런 분들은요, 시간 부족형인 사람들, 이런 분들은 스폰서가 중요합니다. 설계자가 중요해요. 저는 자신있게 얘기하죠. 어떻게 얘기하냐? 시간이 없어서 할 수 있는 일입니다. 저에게, 어, 소개 사업 위주라도 한번 해봐라. 소개 사업 위주라도 해봐라. 일단 저희 제품을 드시면서 제품에 체험을 하시고, 그리고 이 제품을 전달하고 싶은 사람이 생기거나, 또 우리 사업을 전달하는 사람이 생기면 저에게 연결만 시켜라. 연결만 시켜라. 지금
지금 새롭게 지금 함께하는 그 사장님 같은 경우는요, 거의 아침부터 저녁까지 일이 바쁘고요. 또 때로는 야간 근무도 해요. 밤새고 하는 일도 바깥 교대로 일을 해요. 야간반이냐, 중간반이냐 하면서. 그러니까 고객을 만날 시간이 없어요. 그런데 어떻게 하냐. A라는 어떤 고객에게 전화를 해서 전화상으로 이제 짧게 얘기한 다음에, 어, 이용수라는 사람을, 어, 전화를 하라고 할 거니까, 그 전화를 꼭 받아서 자세한 건 물어봐라. 저에게 그런 식으로 연결해서 지금 사업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때는 확실한 A자 역할을 할 수 있는 스폰서를 만나야 사업이 가능한 거죠. 이러한 시간 부족형, 그런 시간적인 부분 때문에 거절하는 분들에게는 뭐 이거는 이제 자신이 그런 A자로서 역할이 못하시는 분은 쉽지가 않을 수도 있겠지만, 그럼 자신에게 얘기하는 게, 저는 이렇게 얘기해요. 다 하루 30분만 투자해도 좋다. 그래서 제품에 대한 체험하시고 사업에 대한 공부하시고 틈틈이라도 하시면서 나에게 소개사업, 그때 얘기하는 게 찍새가 있고 딱새가 있고 광새가 있는데, 찍새가 뭐냐, 우리 구두 맨날 구두 닦는 거 보시면 구두 찍어온 사람이 있고 닦아준 사람이 있고 광내는 사람이 있는데, 광내는 경우 있는데 사장님은 찍새만 해도 된다. 어? 나 믿고 사장님 소개할 수 있는 사람 나한테 연결시켜줘라. 그렇게 해서도 사업적으로 제대로 해볼 수가 있다.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는 거죠. 그렇게 시간 대비 효과적인 모델이라는 부분, 그리고 실제 그렇게 해가지고 잘 된 케이스에 잘하고 있는 그런 분들을 또 어필할 수도 있어요. 실제. 어, 지금 여기 참석하신 분 중에서도 그런 분이 있어요. 연결만 해서 미국에서 또 한국에서도 연결해서 지금 사이드 레벨을 키워가는 분도 실제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시간 부족형 거절 유형은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이렇게 대응을 하시는 게 좋고요. 다섯 번째, 부정적 경험형. 뭐 아까 이거는 제가 얘기했던 이 신뢰 부족형과도 조금 연관이 될 수 있겠는데, 부정적 경험형들이 있어요. 어떤 부분이냐? 전에 해봤는데 실패했어요. 이런 분들 있죠? 실패에 대한 경험이 있는 분들. 응? 주변에 좋지 않은 얘기를 들었어요. 부정적인 얘기 많이 듣고. 이거 성공하기 힘들어요. 아까 신뢰 부족형과 조금 비슷할 수도 있어요. 좀 다를 수도 있고. 이 부정적 경험형은요, 전에 해봤는데 실패했어라고 하면 어떻게 해야 되냐? 과거의 경험에서 교훈을 찾아 긍정에 전환시킨다? 자, 이게 어떤 부분이면 이런 거예요. 그때 어떤 비즈니스 하셨습니까? 먼저 그분이 진행한 사업이 어떤 거였는지. 만약에 불법적이고 합법적인 회사가 아니었다면, 사장님, 그거는 네트워크 마케팅이 아닙니다. 사장님은 잘못된 선택을 하셨네요, 그전에는. 이렇게 얘기해 줄 수도 있어요. 근데 어떤 분은요, 이런 분이 있어요. 아, 나 PM, 한 6년, 7년 전에 했었다고. 이런 분들 있잖아요. 어? PM 안다고. 아, 그러셨어요? 사장님, 그때 해가지고, 그때 하신 분들 중에 지금 살아남으신 분들은 지금 월 억대를 벌고 있는데, 사장님 그때 타이밍적인 기회는 잡으셨는데, 사장님은 이걸 그만뒀을까요? 혹시 사장님, 전 이렇게 물어봐요. 사장님, PM이 지금 현재 국내에서 몇 위 정도 하는지 아세요? 혹시 NTC가 뭔지 아세요? 혹시 그러니까 NTC 얘기도 안 해요. PM 제품이 지금 좋다고 소문났는데, 지금 국내 수입 건강식품이 1등인데, PM 제품이 이렇게까지 많이 매출이 일어나고 하는 이유가 뭔지 아세요?
거의 모르는 분 태반이에요. 그런 분들 중에는. 거의 대부분이. 아, 사장님, 그때 사업 제대로 안 하셨네. 어? 그분이 어떠한 경험을 했는지를 먼저 체크하면서 그분이, 어, 잘못된 부분들 잡아주면 긍정적으로 전환시킬 수도 있겠죠. 어? 전에 해봤는데 실패했어요? 이건 타사일 수도 있고, 불법적인 사업일 수도 있고, 아니면 PM 사업일 수도 있고, 어? 분명히 이유가 있을 거예요. 제가 알기론 정말 여기에 대해서 사업적으로 지금 제대로 사업하시는 분들은 충분히 풀어줄 수 있죠. 이런 부분들은. 응? 그런 부분을 찾아서 그냥 전환시키고 새로운 접근 방식과 다른 사례를 공유할 필요가 있죠. 사장님, 어떤 분은요, 다른 회사에서 사업을 하다가 그 회사가 없어져서 오갈 데가 없어서 PM을 하게 된 분이 있는데 그분요, 지금 억대 수를 벌고 있습니다. 최근에 어떤 분이 들어왔는데요. 그분은 다른 회사 최고직급인데 그 회사가 계속적으로 매출이 마이너스가 되고 회사가 어려워지니까 한 달에 한 2천만 원씩을 벌고 있는 와중에 PM으로 전환하신 분도 있어요. 3개월 만에 1천만 원 이상 버는 피트한 직급을 가신 분도 있습니다. 그런 사례들도 공유할 필요가 있고요. 또 어떤 분은요, 예전에 하다가 PM 하다가 그만뒀다가 다시 시작해서 지금 아주 잘 된 분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평소에 다른 분들의 그런 어떤 스피치도 많이 들어야 되는 이유가 이러한 사례들을 내가 끄집어서 얘기하려면 뭘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지금 다른 타그룹이든 형제 라인의 그러한 스피치들을 안 듣는 분들은 이런 성공 사례를 써먹지 못하는 거예요. 응? 제가 지금 얘기한 부분들은 이미 다 알고 있는 내용이라 말씀드리죠. 제가 구체적으로 얘기 안 하지만 어? 이런 부정적인 경험이 있는 분들에게는 그러한 그분과 다른 사례들을 또 가지고 얘기할 수도 있고요. 그리고 지금은 더 나은 방법과 지원 체계가 있습니다. 저 요즘에 진짜 많이 생각해요. 진짜 몇 년 전만 해도 없던 그런 방법들이 지금은 사업적으로 되어져 있는 부분이 있거든요. 요즘에요, 저도 지금 PM 오피스 잘 적응하고 계십니까? 저도 PM 오피스를 오는 이것저것 같이 갖고 놀면서 막 다 해봤는데, 지금 적응이 되니까 또 굉장히 좋아요. 편하고. 어? 그리고 진짜 이제는 그전에 안 됐었는데 지금은 글로벌 사업도 가능하게끔 모든 것에 지원돼 있어요. 거기 파트너 에어리어에 들어가면 모든 나라의 자료들을 다 다운로드 받을 수가 있습니다. 인도의 자료, 미국의 자료 다 받을 수 있거든요. 이러한 어떤 글로벌 사업을 위한 그러한 도구들이, 툴들이 굉장히 지금 다 활용할 수 있고요. 모든 데이터도 다 분석할 수 있고. 제가 다음 주 그룹 미팅 때는 제가 PM 오피스를 좀 중점적으로 다시 좀 얘기를 하려고 하는데, 여러 가지 방법, 어떤 더 좋은 사례들. 요즘은 사장님이 하실 때는요, 다른 게 뭐가 있으면, 이제는 사장님 할 땐 그때 코로나였잖아요. 이런 거 있죠? 코로나 때 제가 그때 사장님이 되게 안타까웠던 건 뭐였으면, 이런 오프라인 행사 한 번 같이 못 갔던 거, 그리고 해외여행도 함께 못 갔던 거, 어? 그런 얘기를 또 끄집어서 하는 얘기도 있거든요. 어떤 분들에게는. 여기 지금 듣고 계시는 분들 중에서 코로나 시대 때 사업을 하다가 그만두신 분들은 다시 만나세요. 그때와 지금 사업은 완전 다르잖아요. 그때는 해외 여행도 인센티브 투어도 없었고요. 비즈니스 아카데미도 제대로 진행이 없었고요. 지금처럼 DSC에서 어떤 비즈니스 프레젠테이션이든 워크숍도 없었고요. 여러 가지 부분에서 그때 사업과 지금 사업은 다르거든요. 그런 분들 미팅 하셔야 돼요. 저 그런 분들 미팅을 안 하는 분들을 보면요. 좀 안타까워.
예전에 부족했던 거를 지금, 이런 게 지금 그때 있었으면 좋았을 텐데. 뭐 그때 했던 고객들을 만날 필요도 있는 거죠. 어쨌든, 지금 요즘의 네트워크 마케팅은 또 말씀드렸잖아요. 매력 중에 하나가. 지금은 사회적인 인식도 굉장히 많이 바뀌어 있고 플랫폼 시대이기 때문에 지금은 사장님이 했던 그 시절과 지금은 다릅니다. 그런 부정적인 경험에 어떠한 경험을 먼저 체크하시고 어떠한 부정적인 경험인지 먼저 알아야 대응할 수 있으니까 그러면서 새로운 접근 방식과 다른 사례들도 공유하고 지금은 더 방법론적에서 더 많은 것들이 있다라는 얘기를 할 수 있는 거고 아무튼 부정적 경험형은요 일단 그분이 왜 부정적인 경험을 어떻게 했는지 먼저 파악하는 게 우선입니다. 그게 포인트고요. 여섯 번째, 타인의 영향력에 의해서 거절하는 분들이 있어요. 이런 분들이 있어요. 좀 자기 주도적이 못한 분들. 가족, 친구가 하지 말래요. 이런 분들이 있어요. 꿈을 앗아가는 사람들의 말에 귀를 기울여서 이 PM의 기회를 잡지 못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 PM 딱 듣고서 너무 좋아 한번 해보려고 하다가 가족한테 친구가 얘기했다가 꿈을 앗아가는 사람들 말에 귀 기울여서 가족과 친구 하지 말래요. 이래서 안 하는 사람도 있어요. 거절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주변에서 안 좋은 소리를 들었어요. 다른 사람은 다 실패했다더라고요. 다른 사람들의 그런 영향에 의해서 자기가 본 것을 믿지 못하고 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자, 이런 분의 의사결정을 위한 개인적 판단의 중요성이 강조. 자, 이건 무슨 말이냐? 사장님, 그분들이 사장님 인생 대신 살아주는 거 아니고요. 그분이 왜 그렇게 얘기하는지를 정확히 파악을 또 해볼 필요도 있고, 이건 본인이 판단해 보셔야 할 문제라는 식으로 설득해야 됩니다. 설득해야 돼요. 정 안 되면 그 가족과 친구분 데리고 오세요. 우리 PM 설명회 한번 같이 와서 들어보세요. 이렇게 대응을 하든 중요한 건 그분이 타인의 영향력에 의해서 거절을 하는 분일 수도 있다. 이러한 거절 유형도 있습니다. 자, 일곱 번째, 성격이나 관심 부족형이 있어요. 아예 관심이 없는 분들은. 정말 이 PM에 대해서, 아니, 이 네트워크 마케팅에 대해서, 이거 제 스타일이 아니에요. 저는 네트워크 마케팅 같은 사업 별로 저한테 안 맞아요. 영업이나 사람 상대하는 거 못해요. 관심 없어요. 이렇게 쳐내는 사람들 있죠. 응? 이건 제 스타일이 아니에요. 영업이나 사람 상대하는 거 못해요. 관심 없어요. 이런 분들 있어요. 쳐내시는 분들. 그런 분들에게는 해당 사업의 다양한 역할과 활동 옵션들을 소개해 줄 필요가 있어요. 어? 그리고 비영업적 활동. 이 영업이 아니다. 비영업적 활동을 성공할 수 있는 모델도 좀 강조해 줄 필요가 있고, 이건 새로운 기술을 배우는 기회로 또 얘기할 수도 있습니다. 자, 무슨 말이냐. 해당 사업의 다양한 역할과 활동, 옵션? 사장님. 사장님은 지금 SNS를 잘 하시는 분이니까, 그 SNS를 통해서 PM 사업을 홍보하면서 사업을 해나갈 수도 있다. 그럼 그러한 분의 또 모델들을 얘기해 줄 필요가 있겠죠. 이 사업은 영업보다도 교육 사업에 가깝습니다. 물론 처음에 퍼스트라인을 구축할 때는 내가 알고 있는 지인이든 아니면 또 홍보를 통해서 SNS 통해서 만난 사람들이든 이렇게 처음에 퍼스트라인을 구축하는 과정에서는 약간 영업적인 느낌도 들 수도 있겠지만 저희 사업 궁극적으로는 사장님 믿고 할 수 있는 한 명만 있어도요. 사장님이 인생 수익을 구축할 수 있고 3명 정도가 있다라면 직급도 갈 수 있고요. 사장님 지금 살아오시면서 한 명 또 3명 분명히 사장님의 이 사업의 업의 동반자는 반드시 있습니다. 라고 얘기해 줄 수도 있고 응? 저희 PM 이 네트워크 마케팅 비즈니스의 아까 매력이 뭐라고 그랬어요? 이 사업을 통해서 라이프 스타일이 바뀌고
정말 개인적인 성장을 이룬 그러한 어떤 기회가 될 수도 있다. 어? 제가 아는 어떤 분은요, 머리에서 발끝까지 에르메스, 명품으로 도배하신 분이 있어요. 근데 그 사람이 PM 사업을 진짜 열심히 하는 거 보고서 저도 좀 신기해. 이분은 PM 사업을 어떻게 했지? 근데 그분은요, 돈이 목적이 아니었어요. 응? PM 사업을 통해서 느끼지 못한 자기의 어떤 성취, 또 자기와 같은 그 친구들과 함께 할 수 있는 일, 그런 거에 더 많은 매력을 느껴요. 또 어떤 분은요, 건강 전도사 같은 마음을 하시는 분도 있고요. 여러 성공 사례들을 예를 들면서 관심을 유발시켜야 될 사람들이죠. 이런 분들은. 응? 성격은 간이 부족형으로 해서. 영업에 자신 없는 분들은 또 영업을 오해하니까 그 오해들을 풀어줘야 되고, 어? 관심이 진짜 없는 사람도 있거든요, 이 네트워크 사업에. 근데 그 관심이 또 어떤 분은 그 사회적인 인식, 부정적인 인식 때문에 이 사업을 아예 그냥 관심을 끌려고 하는 분도 있어요. 이런 분들은 약간 장기적으로 볼 필요도 있는 게 내가, 내가 변화되고 나의 라이프 스타일이 변화되면서 이분들이 관심을 가질 수 있게끔 해야 되는 부분도 있어요. 약간 장기적인 관점이 필요한 분들도 있어요. 특히 저 같은 경우도 진짜 이 사업에 대해서 좀 이렇게 이렇게 안 하려고 하는 분이 있는데 그런 분들은요 좀 쉽지 않아요. 하지 않지만 어떤 성격이나 어떤 관심이 아예 없어서 그런 분들은 좀 장기적인 관점에서 좀 대응을 해야 될 필요가 있는데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여러 가지 그분이 가치를 가질 수 있는 의미를 가질 수 있는 그 무언가를 좀 제시해 줄 필요도 있다. 이런 말씀 좀 드립니다. 여덟 번째가 회피형. 아주 미적지근하게 반응 보이는 분이 있어요. 회피형. 좀 더 생각해 볼게요. 나중에 다시 얘기해요. 일단 보류하겠습니다. 선택을 계속적으로 망설이는 분이 있어요. 어? 이런 분들은요, 해주길 원하, 이분이 뭔가 이렇게 얘기해주고 기다리면 안 돼요. 우유부단한 사람이 분명히 있습니다. 감남에 감 떨어지는 거 기다리면 안 돼요, 이런 분들은. 구체적인 후속 약속을 요청해야 돼요. 내가 주도적으로 땡겨야 돼. 이런 회피형들은. 응? 제가 이런 분 있어요. 이런 부분 되면 전화 한번 줘라. 네, 전화할게요. 깜깜무소식. 그러지 말고요. 내가 전화해서 언제 얼굴 좀 보자. 이렇게 보자라고 해서 내가 좀 주도적으로 좀 땡길 필요도 있고요. 언제쯤 다시 말씀드리면 좋을까요? 라고 물어보기. 이러한 이렇게 회피한다. 일단 보류하겠습니다. 그럼 언제쯤 제가 다시 연락드리면 좋을까요? 라고 이렇게 질문도 하셔야 되고 계속적으로 적절한 자료와 정보를 제공하면서 후속 조치를 계속적으로 이 사람은 후속 조치를 좀 철저하게 해야 될 사람이야. 철저하게. 저는 요즘에 제가 이 스톡북 덕을 되게 톡톡히 보고 있습니다. 제가 스톡북을 진짜 지금 하나 좀 잘하고 있는데 보시면 지금 인덱스 있잖아. 이 인덱스 지금 하나, 둘, 셋, 네 개가 있잖아요. 첫 장을 딱 피면 이거 이렇게 항상 갖고 다니기 좋아요. 저는 항상 책상에 이게 있어요. 다 갖고 다니고. 그럼 처음에 보면은 멤버를 교육하라. 이거를 한 번씩 이렇게 보면서 내 후속 조치를 지금 어떤 단계에 있는지를 보고 있고요. 처음에 인덱스를 딱 넘기면 꿈과 육규칙이 나오면서 제 조직 내 명단에 있는 사람들 명단이 쫙 있어요. 그리고 두 번째 인덱스를 넘기면 현재 제가 후속 배치 중인 사람들의 명단을 딱 볼 수가 있어요. 그리고 세 번째 인덱스를 넘기면 저 리드 명단들을 다 볼 수가 있습니다. 마지막 네 번째 인덱스를 넘기면 마이 레그스트리에 저의 사업자 조직들을 한눈에 볼 수 있게끔 정리해놨어요. 이 스톡북 잘 활용하셔야 됩니다. 보시면서 이 명단 이게 보시면서 내가 정말 사업을 좀 사업답게 하셔야 됩니다. 응? 저희는 신규 후원을 우리가 매달 끊임없이 지속적으로 해 나가야 됩니다.
최소한 내가 4개의 기둥을 세우기 전까지는요, 끊임없는 신규 후원 리크루팅 하셔야 됩니다. 확률 게임이에요. 근데 제가 이 명단을 계속적으로 이 스톡북을 활용하면서 굉장히 명단이 풍성해지고 있고, 컨택할 사람도 많아지고 있고, 계획성 있는 컨택과 또 약속을 잡을 수가 있고, 계속 명단 추가되고 이런 걸 많이 지금 하고 있어요. 제가 지금 저의 신규 후원은 제가 올려주지 않고 있어서 말을 안 하고 있지만, 저는요, 평균 매달 2명 이상 무조건 하고 있어요. 오늘도 보면 이번 달에도 이 스톡북을 가지고 뿐만 아니라 지금 파트사님과 고객에 대한 대화도 많이 하셔야 됩니다. 이번 달에 그룹 프로모션에 지금 어떤 분은 벌써 지금 오늘이 7월 13일인데 불구하고 벌써 3명을 추천하신 분도 있고 신규 후원하신 분도 있고 한 명 하신 분도 있고 아직까지도 한 명도 신규 후원 못한 분들도 많이 있고 제가 다시 말씀드리면 퍼스트라인 구축은요, 어떤 마음으로 하시면 자신이 온라인 건물주가 된다면 어떤 건물을 짓고 싶냐. 퍼스트라인 구축은요, 그 건물의 기초공사를 하는 단계예요. 최대한 깊게 파면 깊게 팔수록 건물의 층수 올라갈 수 있습니다. 다시 얘기하면 퍼스트라인의 구축을 최대한 기록에 도전하는 마음으로 하시면 정말 어마어마한 건물을 지을 수 있는 거죠. 자, 어쨌든 제가 이 스톡을 지금 언급한 것도 이런 회피형 거절 유형인 분들은요, 자신이 철저한 컨택 계획을 후속 조치를 자신이 계획성 있게 안 하면요, 그냥 흐지부지 되는 거예요. 흐지부지. 누군가 컨택을 하면 그 다음 약속, 다음 컨택에 대한 계획을 반드시 세워야 됩니다. 메모해야죠, 메모. 이런 부분들. 이 거절 유형들. 또 9번째, 경쟁적 대안 제시형. 경쟁적 대안. 이거예요. 이미 다른 사업을 하고 있어요. 이미 다른 사업을 하고 있어요라고 하는 분 있어요. 그런 분 있잖아요. 이미 다른 사업을 하고 있는. 꼭 네트워크 마케팅 비즈니스가 아니래도 더 좋은 기회를 봤어요. 이건 제 우선순위가 아니에요. 자신이 바쁘다는 게 아니라 지금 PM보다 더 다른 난 대안을 갖고 있다. 이런 형태로 PM 사업을 거절하는 분이 있습니다. 그러면 본인의 사업이 가진 독특한 가치를 설명해야 된다. 이게 무슨 말이냐? 제가 처음 먼저 말씀드렸던 게 이 네트워크 마케팅의 비즈니스의 매력을 설명해야 돼요. 매력을. 이 네트워크 마케팅만의 가치를 설명해야 된다고. 그 제가 네트워크 마케팅 비즈니스의 그 매력에 대해서 정확한 매력을 알고 이해하고 그 매력을 느낀다라면 누굴 만나도 다 사실은 그 거절에 대해 대응할 수가 있거든요. 이런 분들. 우리 비즈니스의 독특한 가치를 설명할 수 있어야 되고, 상대방의 현재 상황을 이해하고, 그분이 지금 말하는 그 사업이 어떤 사업인지 이해하고, 필요에 맞는 솔루션을 제시할 필요가 있죠. 그분 경제적 대안을 서로 그분이 제시를 했고, A가 더 좋으냐, B가 더 좋으냐, 싸우자는 건 아니고, 하나의, 그럼 사장님 하는 일이 너무 멋진 사업이고, 너무 비전도 있는 일이지만, PM 사업도 사장님, 뭐 보험 성격이라도 한번 부업으로라도 해볼 만한 일입니다. 아니 소득원이 여러 개 있으면 좋은 거 아니에요? 라고 하면 할 수도 있고요. 이건 기존 일과 병행하기 좋은 사업이라는 쪽으로 접근해야죠. 이런 분들은. 그거 때려치고 이거 해라. 이게 아니라 사장님이 정말 말씀하시는 그런 비즈니스 하시면서 저희 비즈니스는 투잡도 가능한 부업도 가능한 비즈니스입니다. 병행할 수 있습니다. 그런 쪽으로 이 어떤 거절에 대해 대응을 하면서, 신규 리크루팅을 하셔야겠죠. 이런 부분들.
열 번째, 과도한 의심형이 있습니다. 과도한 의심형. 진짜 과도한 의심이에요. 이게 정말 가능한가요? 제가 사업 설명을 쫙 했는데, 이게 정말 가능해요? 정말 좋아 보이는데 믿기 힘들어요. 속는 거 아니에요? 사기 아니에요? 아까 얘기했던 그, 어떤 거였죠? 그, 신뢰 부족형과는 조금 다른 거예요. 신뢰 부족형과 좀 다른 게, 지금 말씀드리는 부분은 의심이에요, 의심. 어? 의문이 아니고, 의심. 너무나 좋아 보이는데 믿기 힘들어요. 속는 거 아니야? 나 속는 거 아닌가? 이 정말 가능한 건가? 이런 분도 있어요. 그런 분들에게는 정말 투명한 정보와 객관적인 자료들을 제공하셔야 돼요. 신뢰 부족형과 좀 비슷한 부분도 있지만, 자, 신뢰 부족형 같은 경우는, 자, 회사의 어떤 공신력이라든가 개인 경험이나 성사애들을 많이 얘기해 준다고 했는데, 오해를 이해로 바꿔야 된다. 오해하고 있는 부분들을. 그런데 지금 과도 의심형은요, 더더욱 이런 자료, 정보, 자료, 자신의 신뢰도와 진정성을 완전히 진짜 어필해야 돼. 어필해야 되고, 어, 정말 이런 분들은 과도 의심형은요, 도리어 이런 분들을 한번 딱 깨면, 한 그렇게 사람이 못 믿겠다라면, 한번 제대로 한번 알아보시라고. 제 비즈니스 아카데미라고 있는데, A에서 Z까지 다 보여드릴 테니까, 직접 와서 직접 확인해 보시라고. 이렇게 도리어 돌릴 수도 있습니다. 이런 분들. 직접 오셔서 직접 확인해 보시라고. 아까 신뢰 부족형은 하고는 조금 다른 부분이에요. 직접 눈으로 확인하고 실제 업라인 스폰서를 만나게 해주고 그런 부분들. 그런 부분이 또 필요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 분들이. 그래서 지금 거절 유형별로 지금 대응 전략을 좀 얘기하고 있는데 첫 번, 10가지 정도 얘기했어요. 과도한 의심형. 이게 정말 가능한가요? 너무 좋아 보이는데 믿기 힘들어요. 속는 거 아니에요? 이런 과도한 의심형도 있고. 그리고 경쟁적 대안 제시형으로 이미 다른 사업을 하고 있어요. 더 좋은 기회를 봤어요. 이거 제 우선순위가 아니에요. 이렇게 거절하는 분도 있고요. 회피형, 우유부단한 미적지근한 반응 보이는 좀 더 생각해 볼게요. 나중에 다시 얘기해요. 일단 보류하겠습니다. 이런 분도 있고. 성격 및 관심 부족형으로 이건 제 스타일이 아니에요. 영업이나 사람 사귄다는 거 못해요. 관심이 없어. 이렇게 거절하는 분도 있고. 타인의 영향력, 가족, 친구가 하지 말래요. 주변에서 안 좋은 소리를 들었어요. 다른 사람들로 다 실패했더라고요.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도 있고. 부정적 경험형으로 전에 해봤는데 실패했어요. 주변에서 좋지 않은 얘기를 들었어요. 이건 성공하기 힘들어요. 이렇게 부정적 경험형도 있고, 시간 부족형? 아, 시간이 없어요. 지금 다른 일 너무 바빠요. 너무 많아요. 바빠서 추가적인 일을 할 수가 없어요. 이런 분도 있고, 경제적 부담형으로 돈이 없어요. 초기 비용이 부담돼요. 투자할 여유가 없어요. 이런 분도 있고, 신뢰 부족형으로 정말 믿을 만한 사업인가요? 필요한 사업 아닌가요? 이 회사가 안전한지 모르겠어요. 이렇게 약간의 신뢰 부족형도 있고, 정보 부족형도 있고, 어? 잘 모르겠어요. 이런 거 처음 들어봐요. 다른 데 바빠서 알아볼 시간이 없어요. 이런 모든 거절 유형들을 내가 효과적으로 대응을 해야 된다. 그러려면 자신이 준비되어 있어야 됩니다. 이런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오해를 풀고 사업으로 신규 후원을 할 수 있다라면 그분들이 대어가 될 수 있어요. 참 부정적인 사람들이 거절하는 사람들이 노가 예스로 바뀌면 나의 가장 큰 사업적인 우군이 될 수도 있다.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 이 네트워크 마케팅 비즈니스의 매력을 제대로 알고 있어야 지금 얘기했던 모든 거절 유형에 대해 대처할 수가 있다. 저비용으로 시작 가능,
아까 돈이 없어야 했던 분 있죠? 시간과 장소의 유연성? 나 시간이 없다는 사람이 있었죠? 소득의 무한 가능성? 우리 사업은 사장님이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큰 빅비즈니스다. 그런 자신의 어떤 사업의 어떤 경쟁 대안 제시형도 있었죠? 그런 분들? 개인 성장, 자기 개발? 우리 비즈니스는 이런 가치를 갖고 있다. 사람들과 관계 형성, 팀워크의 즐거움, 소비자에서의 사고의 전환, 이런 모든 네트워크 마케팅 비즈니스의 매력들을, 어? 이 매력들을 제대로 알고 있어야 지금 얘기했던 거절 유형들, 이 노를 예스로 바꿀 수 있다. 결론은요, 제가 하나 얘기하는 이 부분이에요. 사업적인 지식과 경험이 쌓이면 어떤 누굴 만나도 대응할 수 있습니다. 대응할 수 있어요. 결론은 아는 만큼, 믿는 만큼 보인다. 결국 자신이 아는 게 없으니까 이러한 것들을 적절하게 대응하지 못하고 놓치는 거죠. 근데 똑같은 사람인데 그 다른 사람이 그분을 리크루팅 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런 경우가 있어요. 왜 그랬을까? 결국에는 나에게 문제가 있지 않았나 생각해 볼 필요도 있습니다. 왜 나한테는 예스를 안 했지? 나한테 왜 노라고 했지? 내가 준비가 되어 있지 않았구나 생각하셔야 돼요. 그리고 자신의 어떠한 또 이런 분이 있어요. 이렇게 준비가 됐는데도 불구하고 노를 예스 바꿀 수 없는 경우도 허다하다. 왜? 거절은 당연한 거고요. 제품은 누구에게나 전달할 수 있지만 사업은 또 아무나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거절은 당연하다. 노는 당연하다. 하지만 내가 좀 준비되어 있고 내가 이 사업에 대한 지식과 경험이 쌓이면요. 이 노를 예스로 바꿀 수 있고 이 노를 예스로 바꿀 수 있는 힘이 있을 때 사업적인 역량이 강화된 거고 사업적으로 큰 기회를 만들어 갈 수 있는 겁니다. 결국엔요.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저는 PM 사업 하면서 정말 좀 집요한 것도 필요해요. 한번 물었으면. 이 사람과 한번 사업을 해보겠다 그러면요. 어떻게 해서든 내 사업적인 계기를 만들려고 노력하셔야 돼요. 응? 하셔야 돼요. 응? 항상 고민하셔야 돼요. 고민하셔서, 이 사람을 내가 어떻게 하면 PM사 함께, 그럼 그러려면 이 명단이 있어야 된다. 명단 보면서 그냥 명단 보면서 그 연구하는, 이 사람한테 제가 보면서, 이 사람은 조직의 명단에서 보는데, 이 사람 지금 단순 회원가입 돼 있는데, 어떻게 하면은 이게 사업적으로 액티브, 움직이게 할 수 있을까? 어? 보면서, 이분 내가 어떻게 하면 좀 사업적으로 움직일 수 있게 하지? 이렇게 보면서, 나름대로 막 좀 머리도 좀 하고요. 툭 추천한 사람한테도, 이 사람한테는 내가 지금 FT 시연을 해줬고, 제품 제안까지 했는데, 사업 제안까지 했는데 후속 약속이 잘 안 잡히네? 이거 어떻게 하지? 여기 한번 초대해 볼까? 이 사람은 스폰서 만나게 해 볼까? 이 사람한테는 내가 어떻게 해야지 이 후속 조치를 내가 클로징 할 수 있지? 보면서 계속 연구해 봐야 돼요. 어? 물어도 보고. 난 누군가한테 제가 이러이러한 고객이 있는데 이 사람을 제가 정말 내 한번 사업을 전달하고 싶은데 이 사람 어떻게 하면 할 수 있을까? 서로 막 물어도 보고. 어? 형제라인하고 만나 쓸데없는 얘기하지 말고요. 이런 거 물어보는 거예요. 내가 이런 고객이 있는데, 사장님, 이런 고객들 혹시 리프트한 경험 있으세요? 거기에 대한 얘기를 많은 사람들이 나눠야 돼요. 어떻게 하면 이 사람을 나의 사업 파트 만들 수 있을까? 어?
그리고, 이 사람은 이제 컨택부터 해야 돼. 약속도 잡아야 되는데, 응? 일단 만나보자. 리드 명령 있는 사람들은요, 일단 좀 만나보자. 만나봐야 무슨 일이 되지. 컨택을 해야 무슨 일이 되지. 전화를 하든 카톡을 하든 만나든 뭘 만나봐야, 컨택을 해봐야 뭐 일이 되든 안 되든 할 거 아니에요. 어? 컨택은요, 그 사람에 대한 어떤 정보를 파악하는 게 일차적인 거예요. 그러면 타이밍을 찾아야 되죠. 쉽게 타이밍. 근데 어떻게 제안을 할 것이냐, 어떻게 어프로치 할 것이냐, 그런 것들을 계속 명단을 보면서, 어? 계속적으로 연구하셔야 돼. 어? 이런 부분들. 그래서 진짜 명단의 이 명단, 진짜 한 손에 이 명단이 있어야 돼요. 한 손에 드림 플래너, 한 손에 명단이라고 제가 하는 게 그냥 한 얘기가 아니에요. 그걸 진짜로 자기가 한 손에 꿈의 목록과 명단을 갖고 있어야 돼요. 진짜. 그게 다예요, 우리 사업은. 드림 플래너 지금 해가지고 거기에 지금 써 있는 거 대충 보고 자료 만들어내가 아니라 내가 직접 그 드림 플래너에 있는 것도 진짜 읽어보고 써보고 꿈의 목록도 적어보고 해야죠. 그런 것들이 돼야 또 누군가 컨택할 때 거절 유형들, 이거 약간의 대응 전략을 하는 스킬일 수도 있는데 제가 오늘 말씀드린 부분들은 굉장히 좀 중요한 내용들이고 또 영감을 얻으시기 바라고, 내가 만나는 고객들이 어떤 유형의 사람들인지, 나를 거절했던 사람이 어떤 유형의 사람들인지, 내가 어떻게 대응을, 이때 잘못했었구나. 그런 사람이 있다라면 다시 재도전도 해보시고, 좀 그러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 M스쿨 원어원 교육은 이걸로 마무리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